편의점 앞 박스에서 밤을 보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넥타이에 꽂힌 넥타이 핀. 그것은 3년 전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거짓말쟁이. 약자를 돕는다고? 웃기지 마.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은 과연 권력자를 상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편의점 앞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밤, 한 여인이 박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윤정이 58살. 한때는 반듯한 교사였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손에 든 라면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정희는 그 열기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잠시나마 온기를 느껴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이 작은 온기마저 정희에게는 귀한 선물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 천막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정희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천막 아래 깔아둔 신문지는 이미 낡아서 찢어질 지경이고 그 위에 놓인 작은 가방 하나가 정희의 전 재산입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과 몇 가지 낡은 옷가지,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전부입니다. 정희는 매일 밤 이 자리에서 라면, 국물을 데워 먹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편의점 주인은 이제 정희를 내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내주기도 합니다. 정희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습니다. 입안으로 퍼지는 짠맛이 오늘도 그녀를 살아있게 합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라도 뜨거운 것을 입에 넣으면 아직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희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고 누군가는 아예 먼 길로 돌아갑니다. 정희의 존재는 이 거리에서 눈에 띄지만 동시에 투명한 존재입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보면서도 못 본 척합니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여잔 맨날 여기 있네.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나가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정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함께 걷던 여자가 대답합니다. 쯧쯧,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손발이 성한데 왜 일을 안 해?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면 더 시끄러워질 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정희의 마음에 박힙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무뎌졌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를 만큼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이젠 눈물도 마른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정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정희는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58이라는 나이 노숙자라는 신분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 남편 그 사람 유품 하나만은 꼭 지켜냈어야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병까지 얻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정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남편의 유품까지 모두 채권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정희는 교사였기에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느라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던 날 동료 교사들은 정희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희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희가 가장 아쉬워하는 건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맞춰 주문 제작한 넥타이 핀입니다. 은색 넥타이 핀에는 남편과 정희의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넥타이 핀을 무척 아꼈고 중요한 날에만 착용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정희의 생일, 아들의 졸업식 같은 날에만 그 넥타이 핀을 꺼내 달았습니다. 남편은 넥타이 핀을 달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한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평생 간직할 거야. 하지만 남편이 죽던 날 그 넥타이 핀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잃어버렸거나 누군가 가져갔을 겁니다. 정희는 그 넥타이 핀을 찾으려고 병원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희를 귀찮아하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따르릉 소리가 납니다. 알바생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정희를 보며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고는 쓰레기를 버린 뒤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알바생이 다시 나와서 정희에게 작은 삼각김밥 하나를 건넵니다. 아주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버릴 건데 드실래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알바생을 바라봅니다. 젊은 남자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정희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김밥을 받아듭니다. 고맙습니다. 알바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희는 알바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정희는 김밥을 천천히 뜯으며 한 입 베어 물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이 낯설지만 반갑습니다. 요즘은 라면, 국물로만 연명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김밥을 먹으며 지난 시절을 떠올립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날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던 날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기뻐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 정희는 가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참혹해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희는 아들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연락이 끊긴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 위에 앉아 비닐 천막을 몸에 두릅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속아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남기게 돼서. 하지만 정희야, 나는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뿌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여보, 내가 꼭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정희는 속으로 다짐하며 천막 속으로 몸을 더 깊이 숨깁니다. 오늘 밤도 추운 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견딥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천막 속에서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일도 버텨야 해. 꼭 버텨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편의점 앞 박스 위에서 밤을 보냅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희는 손을 호호 불며 몸을 움츠립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편의점 앞은 평소보다 소란스럽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봅니다. 몇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섭니다. 차량 번호판 위에는 국회 표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립니다. 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맞아, 장도연 의원이잖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장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장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한 태도입니다. 정희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동네까지 오다니.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러 다니는 모양입니다. 정희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된 미소는 이제 지겹습니다. 어차피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당선되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정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장도연은 보좌관들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 주인은 황급히 나와서 장도연을 맞이합니다. 의원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물 좀 사가려고요. 장도연은 친근하게 대답하며 편의점 안을 둘러봅니다.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라면, 국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장도연 주위로 모여들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습니다. 장도연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정희는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속는 걸까요? 정치인들의 말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실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희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장도연이 편의점에서 나옵니다. 손에는 생수병이 들려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그를 에워싸고 차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정희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장도연의 넥타이에 꽂힌 넥타이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은색 넥타이핀.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 컵이 떨립니다. 정희는 눈을 크게 뜹니다. 그 넥타이핀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희가 남편에게 선물한 넥타이핀입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넥타이핀입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라면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장도연에게 다가갑니다. 저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보좌관들이 정희를 막아섭니다. 아주머니, 비키세요.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 넥타이핀, 그거 제 남편 겁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희를 돌아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 뭐야? 노숙자 아냐? 장도연이 걸음을 멈춥니다. 정희를 돌아보는 장도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눈빛에서 순간적인 동요를 포착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핀을 가리킵니다. 그 넥타이 핀요. 제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의원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좌관 한 명이 정희를 밀쳐냅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 넥타이 핀 분명히 제 남편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사라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장도연은 정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넥타이 핀을 만집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아주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장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노숙자 아니야? 미친 거 아냐? 국회의원한테 저러면 어떡해? 저러니까 저 꼴로 사는 거지. 정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낍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그 넥타이 핀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정희는 다시 다가가려 하지만 보좌관들이 막아섭니다. 장도연은 보좌관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가시죠. 장도연은 차에 오릅니다. 정희는 차를 향해 소리칩니다. 의원님, 제발 확인만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합니다. 정희는 차를 쫓아 몇 걸음 달려갑니다. 하지만 금방 숨이 차서 멈춥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여자 완전히 돌았네. 불쌍하긴 한데 저러면 안 되지. 국회의원한테 저러면 경찰 부를 수도 있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정희는 바닥에 앉은 채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정희는 절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꼈던 넥타이 핀, 결혼 기념일마다 달던 그 넥타이 핀. 왜 장도연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편의점 알바생이 나와서 정희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알바생을 붙잡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넥타이 핀이었어요. 제 남편 거였다고요. 알바생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알바생은 정희를 박스 위에 앉힙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낍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 거였어요. 제가 직접 주문한 건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장도연이 남편의 넥타이 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죽던 날 병원에서 사라진 그 넥타이 핀. 혹시 장도연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희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희는 항상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배신했다고. 그리고 그 배신자가 혹시 장도연은 아닐까요? 정희는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던 시절 장도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누군지 꼭 알아낼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정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정희는 일어나서 박스를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넥타이 핀이 남편의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희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또렷합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정희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섭니다. 오늘은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넥타이 핀이 남편의 것이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희는 천막을 개고 박스를 정리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출근하며 정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정희는 작게 대답하고 편의점을 나섭니다.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경찰이 믿어줄까요? 증거라고 할 만한 건 오직 정희의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민원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남자는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고 나이 든 여자는 무언가를 호소하듯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희는 접수대로 다가갑니다. 저기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경찰관이 정희를 흘끗 보더니 서류를 꺼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남편의 유품을 찾았어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단어에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국회의원이요? 어느 분 말씀이십니까? 장도연 의원이요. 어제 편의점 앞에서 봤는데 제 남편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펜을 내려놓고 정희를 자세히 봅니다. 정희의 낡은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지친 얼굴. 경찰관은 한숨을 쉽니다. 아주머니, 노숙하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 유품을 찾았다고요. 3년 전에 잃어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주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증거요? 네, 그 넥타이 핀이 아주머니 남편 거라는 증거 말입니다.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거요. 혹시 구매 영수증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채권자들한테 빼앗겼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20년 전 결혼 기념이래요. 넥타이 핀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제 남편과 제 이름 첫 글자가요. 경찰관은 팔짱을 낍니다. 아주머니, 증거 없이 고위 공직자한테 이런 얘기하면 명예훼손됩니다. 자칫하면 아주머니가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희는 당황합니다. 명예훼손이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 남편 거예요. 경찰관은 고개를 흔듭니다.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아주머니 말만 가지고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어디서 선물 받은 물건이 많을 텐데 그중 하나가 우연히 아주머니 남편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정희는 답답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문 제작한 거라니까요. 은색에 이니셜이 새겨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희를 쳐다봅니다.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합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집에 가서 증거를 찾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오세요. 증거가 없다니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 말을 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정희는 절박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증거 없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니까요. 다음 분. 경찰관은 정희를 무시하고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희는 결국 경찰서를 나옵니다. 거리로 나온 정희는 힘없이 걷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속에서 혼자입니다. 그때 정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박영숙. 정희의 옛 동창이자 지금은 기자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영숙이라면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희는 망설입니다. 영숙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럽습니다. 교사였던 정희가 이제는 노숙자가 됐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영숙은 지금도 잘 살고 있을 텐데 정희는 이 꼴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희는 일어나서 공중전화를 찾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중전화를 찾기가 어려운데 운이 좋습니다. 정희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찾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정희는 전화를 걸려다가 멈춥니다. 영숙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예전에 영숙에게 받은 명함이 떠오릅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정희는 번호를 떠올리며 천천히 다이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목이 메입니다. 영수가 나야. 정희.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희야? 윤정희 맞아? 응, 맞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 정희야. 얼마만이야? 어디 있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지냈어? 너 학교 그만뒀다면서?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의 목소리는 반갑지만 정희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숙아, 미안한데 만날 수 있을까? 부탁할 게 있어서.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회사 근처 카페로 올래? 응, 주소 좀 알려줘. 영숙은 주소를 알려주고 정희는 받아 적습니다. 메모할 종이가 없어서 손바닥에 적습니다. 1시간 후에 보자. 알았어.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영숙을 만나면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정희의 지금 처지도, 남편의 죽음도, 그리고 어제 본 넥타이 핀에 대해서도. 정희는 용기를 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참아야 합니다. 정희는 영숙이 알려준 주소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길은 멀지만 정희는 천천히 걷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정희는 걸으며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합니다. 영숙아, 날 도와줘. 내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았어. 정희는 중얼거리며 걷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옷이 젖으면 말릴 곳도 없으니까요. 정희는 빠르게 걷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영숙이 알려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깔끔한 실내가 보입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정희의 낡은 옷차림이
이 카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카페 안에는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가 묻은 외투, 해진 바지, 더러워진 신발. 하지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엽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정희를 맞이합니다. 카페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영숙을 찾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영숙입니다. 영숙도 정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듭니다. 정희는 영숙에게 다가갑니다. 영숙은 일어나서 정희를 맞이합니다. 정희야. 하지만 영숙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희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사 시절에 단정했던 정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야. 정희는 작게 말합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정희를 안칩니다. 앉아, 정희야.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커피 한 잔만. 영숙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합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희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영숙이 커피를 들고 돌아옵니다. 정희 앞에 커피를 놓고 마주 앉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학교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영수가, 긴 이야기야.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빚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재산도 다. 그래서 학교도 그만뒀고. 영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희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친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창피했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어. 영숙아, 미안해. 이렇게 찾아와서. 영숙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어제 편의점 앞에서 장도연 의원을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남편 넥타이 핀을 하고 있더라고. 분명히 남편 거였어. 영숙은 눈을 크게 뜹니다. 뭐라고? 장도현 의원이? 응. 분명히 남편 거였어. 결혼 기념일에 내가 주문 제작한 거야. 이니셜도 새겨져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물건이야.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정희야, 확실해? 비슷한 거 아니고.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확실해. 내가 어떻게 잊겠어? 남편이 그렇게 아꼈던 건데. 중요한 날마다 달고 다녔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왜 장도연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잃어버렸다고 했지? 그래서 이상한 거야. 장도연이 어떻게 그걸 가지게 된 건지. 혹시 남편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계속 의심했어. 남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영숙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정희야, 그건 심각한 의심이야. 증거가 있어? 정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 없어. 경찰서에도 갔는데 증거 없으면 수사할 수 없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어.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너 기자잖아.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영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정희야, 장도연은 유력한 정치인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확실하다면 한번 알아볼게. 과거 자료를 뒤져볼게.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너만 믿을게. 영숙은 노트북을 꺼냅니다. 남편분 성함이 뭐였지? 윤재혁이야.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영숙은 검색을 시작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영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희야, 이거 봐. 영숙은 노트북 화면을 돌립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기사가 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윤재혁 사망. 사업 실패로 인한 과로사 추정. 정희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다야. 사람들은 남편이 그냥 과로로 죽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알아. 누군가 남편을 배신했다는 걸. 남편이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 배신당했다고. 영숙은 계속 검색합니다. 잠깐, 여기 또 다른 기사가 있어. 영숙은 클릭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기사가 나타납니다. 장도현 중소기업 인수로 사업 확장. 정치 입문 전 마지막 사업. 정희는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기사 날짜는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입니다. 영수가 이거 봐. 장도현이 남편 회사를 인수했어. 바로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야. 영숙도 놀란 표정입니다. 정말 그렇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영숙은 더 많은 자료를 찾습니다. 정희야, 여기 회사 등기 부등본도 있어. 장도현이 내 남편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네. 시장가보다 훨씬 싼 가격이야. 거의 반값도 안 돼. 정희는 주먹을 줍니다. 그 사람이야. 남편을 배신한 사람이 장도현이었어. 남편은 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야. 회사를 빼앗긴 거야. 영숙은 정희를 진정시킵니다. 정희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아. 내가 더 조사해 볼게. 회사 인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 배임이나 횡령 같은 거 말이야. 정희는 영숙의 손을 꽉 잡습니다. 영숙아, 제발 도와줘.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 진실을 밝혀야 해. 이게 내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정희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장도연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너도 조심해야 돼. 정희는 눈물을 닦습니다. 괜찮아. 난 잃을 게 없어. 이미 다 잃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야. 영숙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정희야, 며칠 시간을 줘. 내가 자료를 더 찾아볼게. 그리고 연락할게. 전화번호 알려줘. 정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전화가 없어. 끊긴 지 오래야.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명함을 꺼냅니다. 그럼 이틀 후에 여기로 다시 와. 같은 시간에. 그때까지 자료를 정리해 둘게.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정희는 일어섭니다. 영숙도 함께 일어납니다. 정희야, 어디서 자고 있어? 혹시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지낼 곳은 있어. 걱정 마. 정희는 거짓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영숙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희는 카페를 나섭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도 박스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제보다 가볍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영숙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요.
정희는 걸으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당신을 배신한 놈을 꼭 밝혀낼 거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영숙을 만나기 위해 다시 카페로 향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걷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정희의 박스 오두막이 사라져 있습니다. 정희가 매일 밤 잠을 자던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도 박스도 신문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편의점 주인이 나와서 정희를 보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구청 사람들이 왔어요. 불법 천막이라고 다 치웠어요. 저도 말렸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정희는 망연자실합니다. 제 짐은요? 제 가방은 어디 갔어요?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저도 말렸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미안해요, 아주머니.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사진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사진마저 지키지 못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나와서 정희를 위로합니다. 아주머니, 구청에 가보세요. 거기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버리진 않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섭니다. 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숙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영숙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정희는 영숙에게 다가가 앉습니다. 영숙은 정희의 지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지낼 곳이 없어졌어. 구청에서 철거했대. 하지만 괜찮아. 그것보다 자료는 찾았어? 뭔가 발견한 거 있어? 영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엽니다. 정희야, 놀라운 걸 발견했어. 장도연이 내 남편 회사를 인수할 때 배임 혐의가 있었어. 회사 자산을 헐값에 넘긴 거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계약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옛날 자료들을 뒤져봤는데 수상한 부분이 많더라고.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럼 남편이 속은 거네요? 남편이 억울하게 당한 거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장도연이 이 돈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는 거야. 내 남편 회사를 팔아서 말이야. 정치 입문 자금이 바로 그거였어.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남편은 장도연 때문에 죽은 거네요. 회사를 빼앗기고 절망해서. 남편이 억울해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영숙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야,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맞아. 내가 더 파볼게. 비밀 서류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회사 인수 과정에서 뭔가 숨긴 게 있을 거라고. 정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조금씩 진실이 보이는 것 같아. 영숙은 정희를 위로합니다. 힘내, 정희야. 우리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조금만 참아. 정희는 카페를 나와 구청으로 향합니다. 구청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갑니다. 저기요, 어제 철거된 짐을 찾으러 왔어요. 직원이 정희를 보며 묻습니다. 어디 철거 현장이었죠? 편의점 앞이요. 박스 오두막이었어요. 어젯밤에 철거됐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하지만 보관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 안에 안 찾아가시면 폐기됩니다. 정희는 안도합니다. 지금 찾아갈 수 있나요?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희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다행히 지갑에 신분증이 있습니다. 정희는 신분증을 건넵니다. 직원은 창고로 안내합니다. 창고에는 여러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짐, 불법 노점상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직원이 정희의 가방을 찾아줍니다. 이거 맞으세요? 정희는 가방을 받아듭니다. 네,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어 확인합니다. 남편의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당신 사진 찾았어. 잃어버릴까봐 정말 걱정했어. 정희는 구청을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낼 곳이 없습니다. 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냅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외투를 여미며 몸을 웅크립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춥고 몸이 떨립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몇 개 보입니다. 여보, 내가 꼭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듭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 양복 입은 사람이라니. 윤정혜 씨 맞으시죠? 정희는 경계하며 대답합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찾으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장도연 의원 보좌관입니다.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왜 저를 찾아오셨죠? 무슨 일이세요? 보좌관은 차갑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게 서로 좋아요. 괜히 들쑤실 필요 없습니다. 정희는 일어섭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진실을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보좌관은 협박조로 말합니다. 계속 떠들고 다니시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의원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괜히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주머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희는 분노가 치밉니다. 당신네 의원이 제 남편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회사 빼앗아 간 거 다 알아요. 배임도 알아요. 보좌관은 코웃음을 칩니다.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아주머니 신세로는 감당 못하실 거예요. 조심하세요.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좌관은 돌아서서 갑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장도현 측에서 정희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는 두렵습니다. 권력 앞에서 정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줍니다. 겁먹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남편 위해서라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공원에서 노숙하며 지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심한 복통을 느낍니다.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정희는 쓰러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부릅니다. 정희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탈진이에요. 제대로 드셔야 해요. 영양실조 상태예요. 정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정희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병실 텔레비전이 켜집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화면에 장도연이 나타납니다. 인터뷰 중입니다. 저는 약자를 돕고 정의로운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의는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거짓말쟁이. 약자를 돕는다고? 웃기지 마. 정의의 울부짖음이 텅 빈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렇게 약해져서.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정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몰래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병원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공원으로 향합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쉴 수 없습니다. 영숙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정희는 공중전화를 찾아 영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숙아, 나야. 정희야. 어디 있어?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혹시 더 찾은 자료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흥분됩니다. 정희야, 있어. 중요한 걸 찾았어. 지금 당장 만나자. 정희는 영숙이 알려준 장소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영숙의 사무실입니다. 정희는 사무실 건물에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영숙이 문 앞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희야, 빨리 들어와. 영숙은 정희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합니다.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영숙은 정희를 앉히고 서류를 꺼냅니다. 정희야, 이거 봐. 내 남편 유품 상자 말이야. 혹시 아직 가지고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가방 안에 있어. 사진 말고는 별로 없지만. 영숙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희야, 넥타이 핀 세트 말이야. 내가 결혼 기념일에 주문했을 때 하나만 만든 게 아니잖아. 보통 그런 건 세트로 만들거든. 혹시 반쪽이 남아있지 않을까? 정희는 눈이 커집니다. 맞아. 넥타이 핀이 2개였어. 하나는 남편이 쓰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보관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제작업체를 찾아봤어. 20년 전 주문 기록이 남아있더라고. 정희는 가방을 뒤집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냅니다.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정희는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남편의 시계, 반지,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가 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를 엽니다. 안에서 넥타이 핀이 나옵니다. 은색 넥타이 핀, 장도연이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정희는 넥타이 핀을 손에 쥡니다. 영수가 있어. 여기 있어. 영숙은 넥타이 핀을 자세히 봅니다. 정희야, 이게 바로 증거야. 내 말이 진짜였어. 이 넥타이 핀과 장도연이 가진 넥타이 핀은 세트야. 완벽한 짝이지. 정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이제 사람들이 날 믿어주겠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정희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장도연이 어떻게 그 넥타이 핀을 가지게 됐는지도 증명해야 해. 그리고 회사 인수 과정의 불법성도 밝혀야 해. 정희는 영숙을 똑바로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해? 영숙은 서류를 정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비밀 서류를 하나 구했어. 장도연이 내 남편 회사를 인수할 때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는 증거야. 정희는 서류를 읽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됩니다.
장도현은 회사 자산을 고의로 낮게 평가해서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희의 남편을 속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장도현은 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서류 어디서 구한 거야? 정희가 묻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내 취재원이 구해줬어. 익명으로 제보받은 거야. 장도현 측 내부 인물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공한 것 같아. 정희는 서류를 꼭 줍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열 수 있겠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영숙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희야, 기자회견은 위험해. 장도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아니면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정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미 다 잃었으니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영숙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기자회견 준비를 하자. 며칠 동안 정희와 영숙은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영숙은 다른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참석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기자들도 증거를 보고는 관심을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큰 뉴스거리입니다. 정희는 발표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남편의 죽음, 회사 인수 과정의 불법성, 넥타이핀의 비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희는 밤낮으로 준비합니다. 영숙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준비합니다.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다가옵니다. 정희는 긴장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정희는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 깊은 주름, 지친 눈빛.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숙이 정희에게 새 옷을 건넵니다. 정희야, 이거 입어. 기자회견에는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해. 정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옷을 받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합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의 자신이 사람답게 보입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냅니다. 여보, 드디어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지켜봐줘. 정희는 사진에 입을 맞춥니다. 영숙이 정희를 부릅니다. 정희야, 갈 시간이야. 준비됐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준비됐어. 가자. 정희와 영숙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광장에는 이미 여러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들이 즐비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손에는 남편의 넥타이핀이 들려 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정희는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합니다. 정희는 계속 말합니다. 3년 전 제 남편 윤재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과로사라고 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넥타이핀을 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넥타이핀입니다. 그리고 장도연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넥타이핀과 짝입니다. 광장이 술렁입니다. 정희는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장도연 의원은 제 남편의 회사를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정희에게 집중합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집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핀을 높이 듭니다. 이 넥타이 핀은 제가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주문 제작한 것으로 세상에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기 제 손에 있고 다른 하나는 장도연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장도연 의원이 그것을 가지게 된 겁니까? 정희는 대답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넥타이 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우연히 장도연 의원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도연 의원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장이 웅성거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희는 영숙을 돌아봅니다. 영숙이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기자 박영숙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도연 의원은 3년 전 윤재혁 씨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들어 보입니다. 이 서류는 당시 회사 인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장도연 의원은 회사 자산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메모를 합니다.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합니다. 바로 그때 광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장도현과 보좌관들이 내립니다. 장도현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넥타이에는 그 은색 넥타이 핀이 빛나고 있습니다. 장도현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다가옵니다. 보좌관들이 그를 에워쌉니다. 기자들이 장도현에게도 카메라를 돌립니다. 장도현은 단상 앞에서 멈춥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칩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장도현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여성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정희는 분노가 치밉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장도연은 정희를 무시하고 계속 말합니다. 이 넥타이 핀은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에게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 여성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망상일 뿐입니다. 기자들이 장도현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럼 넥타이 핀 뒷면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장도현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 순간을 정희는 놓치지 않습니다. 장도현 의원,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넥타이 핀 뒷면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기자들도 장도연을 압박합니다. 의원님, 보여주시죠. 이니셜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보좌관이 장도연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가 장도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넥타이 핀을 만집니다. 이건 사적인 물건입니다. 여기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숨길 게 없다면 보여주시면 되잖습니까? 군중들도 외칩니다. 보여주세요. 진실을 밝히세요. 광장이 점점 소란스러워집니다. 장도연은 궁지에 몰립니다. 장도연은 보좌관들을 돌아보지만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희는 단상에서 외칩니다. 장도현 의원, 제 남편을 죽게 만든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장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순간 장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숙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의원님이 윤재혁 씨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흔듭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영숙은 서류 사본을 기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읽으며 술렁입니다. 한 기자가 장도연에게 묻습니다. 의원님, 이 서류에 따르면 회사 자산을 시장가의 30% 가격에 인수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장도연은 당황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당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자가 끼어듭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도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보좌관들이 장도연을 보호하려 하지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냅니다. 정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장도연에게 속았습니다. 회사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연은 그 돈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힘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정의를 응원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라. 진실을 밝혀라.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장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장도연은 보좌관들에게 눈짓을 하고 차로 향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기자들이 뒤따르지만 장도연은 차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영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입니다. 경찰이 장도연의 차를 막습니다. 장도연 의원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도연은 차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 문을 엽니다. 장도연은 어쩔 수 없이 내립니다. 카메라들이 장도연을 집중 촬영합니다. 장도연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경찰이 장도연에게 말합니다. 임에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모시겠습니까? 장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장도연이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정희는 외칩니다. 의원님, 제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장도연은 잠시 멈춥니다. 정희를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장도연의 눈에는 후회가 어려 있습니다. 하지만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오릅니다. 경찰차가 출발합니다. 광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정희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영숙이 달려와 정희를 안아줍니다. 정희야,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정희는 영숙의 품에서 울부짖습니다. 여보, 당신 억울함을 풀었어. 드디어 풀었어.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장도연의 비리를 다룹니다. 유력 국회의원 장도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노숙 여인의 용기, 권력의 부정을 밝히다.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장도연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집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응원합니다. 정의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닙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도연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서서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장도연의 비리를 파헤칩니다. 회사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정치 자금 조성 과정의 불법성, 그리고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장도연에 대한 제명 논의가 시작됩니다. 한때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장도연은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복수가 달콤하기보다는 허무합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정희는 영숙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얻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이지만 정희에게는 궁전 같습니다.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비 맞을 일 없을 것 같아.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밖에서 영숙이 노크를 합니다. 정희야,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습니다. 정희야, 좋은 소식이 있어. 정희는 영숙을 바라봅니다. 무슨 소식인데?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자리 제의가 왔어. 도시락 배달 일인데 관심 있어? 정희는 눈이 커집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거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희야.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도 추천했어. 내가 교사였다는 것도 말했고. 정희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며칠 후 정희는 사회복지관으로 출근합니다. 복지관 관장이 정희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윤정희 씨 환영합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관장은 정희에게 업무를 설명합니다.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입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정희는 도시락 배달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첫 배달날 정희는 떨립니다. 정희는 도시락 가방을 메고 첫 번째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윤정이라고 합니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정희는 도시락을 건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정희를 맞이합니다.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정희는 사양하려다가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명절에 나와. 외롭지.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정희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도시락을 배달하며 여러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모두 외롭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희는 도시락을 전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함께 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일 또 올게요. 어르신들은 정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녁이 되어 정희는 복지관으로 돌아옵니다. 관장이 정희에게 묻습니다. 첫날 어떠셨어요?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관장은 정희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정희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며 생각합니다. 이제 정희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정희는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희는 다시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예전에 박스 위에서 잠을 자던 그곳입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 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정희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정희를 올려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냅니다. 이거 받으세요. 힘내세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정희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알바생이 정희를 알아봅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이거라도 받아요. 정희는 커피를 사서 알바생에게 줍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알바생은 사양하지만 정희는 고집을 부립니다. 받아요. 제 마음이에요. 알바생은 고맙다며 커피를 받습니다. 정희는 편의점을 나와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정희는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십니다. 정희는 샤워하며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희는 행복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정희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드디어 내가 다시 살아볼게. 당신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희는 창문을 엽니다. 밤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정희는 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구나. 이제 나도 웃을 수 있어. 정희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눕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정희는 기대됩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듭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납니다. 복지관으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희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정희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정희는 복지관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희는 도시락을 메고 출발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희는 거리를 걸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정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숙도, 복지관 사람들도,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첫 번째 집 앞에서 멈춥니다. 문을 두드리며 밝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희는 도시락을 건네며 말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제가 있으니까 외롭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정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희는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희망찬 발걸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